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04%, 코스닥은 0.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했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업종 엄청나게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전기전자 업종 많이 사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지난주 금요일 마감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물량을 많이 매집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같이 가자 이런 신호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향후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튀어나오면서 그때 들어가는 게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오전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따라가고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또 관련 테마들이 막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장 분위기가 이렇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지금 저렇게 드러내놓고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 통신사나 자동차 테마도 예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주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또 관련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금융감독원에서 주가 조작 세력들 이렇게 때려잡겠다는 이렇게 대대적인 또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리고 사람을 또 이렇게 조사 인력까지 확충을 해가지고 지금 얘들은 함정 수사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냥 뭐 저거 알아서 찾는 게 아니라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찾습니다. 함정 수사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좀 인력을 부강해서 주가 조작 세력을 잡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되냐면은 그동안 이 사기꾼들이 있죠. 사기꾼들이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이제 규제도 많아지고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속거든요. 그때는 뭐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사기꾼들이 한탕 다 헤쳐먹고 최근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이 또 잘 나가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동했던 개시장놈들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연일 문자나 메일로 무슨 카페가 어떠니 뭐 어떠니 톡방이 어떠니 이런 거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도 보면 쌍용이 들어와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 가치투자연구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톡도 안 하고 뭐 모임도 안 가지고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뭐 종목 추천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데 메일 들어와 가지고요. 메일입니다. 메일 들어와 가지고 이 새끼가 이제 내가 어떤 사람들 강퇴시킨 줄 아니까 최근에는 50대 아이디 젊은 애들은 다 강퇴시켜버리거든. 그러니까 50대 아이디 들고 들어가가지고 뭐 지인 추천을 받았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내한테 가입을 해서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가입한 놈들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잘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가입해 들어온단 말은 여러분들께도 문자나 메일 많이 보낼 겁니다. 그런 거 다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가상화폐 쪽으로 갔던 그 사기꾼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주가 조작 세력들 잡는다 뭐 이러는데 태생이 좀 딜빵하게 어떤 삐딱하게 태어난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그냥 걔들은 안 고쳐집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갱생이 안 되는 놈들은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기 조심하세요. 앞으로 아마 이 주식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될수록 사기꾼들이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분위기가 저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거짓말을 갖다가 뭐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뭐 나는 안 했다 하는데 나중에 조사받고 보면은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지가 실제 나쁜 짓 한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처럼 이 사회가 지금 도덕성이 지금 함몰이 되어서 없습니다. 높은 놈들이 그런데 뭐 일반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나도 저런 거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어요. 오히려 그런 남자 사기치 먹는 걸 갖다가 막 알바로 하면은 국가 통계에서는 취직으로 잡히고 또 친구들한테는 취직했다고 자랑하고 돈 벌었다고 까져서 줄 수도 있어요. 나라가 지금 개판 5분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시장에 뭐
금융감독원에서 뭐 단속 세력을 좀 더 늘린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설치일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은 저렇게 설치도 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설치겠죠.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다시피 투자를 갖다가 로또 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정책 투자를 갖다 하나하나 이래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지, 원리 원칙대로 진행해 나가야지, 한 방에 1억 천금을 벌겠다고 자꾸 덤벼드니까 저런 놈들이 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통신사, 이 자동차 말씀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2심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이 AI 테마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미국 경제가 잘 나가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통신사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요, 여러분들의 그 각 가정에 전화기가 보급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뭐 지금 이미 날 때부터 스마트폰 들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랬는가 싶어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 전화가 오면 마을에 없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한 집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전화 왔다고 쭉 뛰어나갔습니다. 누구 전화 왔습니다 하고 뭐 뛰어가가지고 그럼 또 전화 받으러 한 몇백 미터 가요. 뛰어가가지고 뭐 잘 있나 이래 전화를 했다고. 그러다가 이 각 가정에 전화기가 보급된 게 한 1980 몇 년도입니다. 그때 전화기가 각 가정에다가 이제 하나씩 보급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뭐 휴대폰이 나와가지고 1인당 하나씩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가졌죠. 이제 통신 수익이 이때 한 번, 그리고 전화기를 가질 때 한 번 이렇게 됐다고요. 이제 수익이 정체에 이르자 이제 사람들이 대포폰을 가지고 온갖 사기치는 놈들 많죠. 투폰, 쓰리폰 막 이래가지고 통신사가 한계에 부딪혀서 그런 짓거리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돈 벌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2심이라 해가지고 이 자동차 쪽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면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무제한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갖다가 한 사람이 좀 열어주면 옆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같이 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 자체가 바로 통신이 됩니다. 자동차에서 뭐 전화도 하고 뭐 다 될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세월이 발전하게 되면은, 지금은 택배를 갖다가 여러분들 가정에 배달을 받지만 앞으로는 자동차가 알아서 받겠죠. 내 자동차가 거기 있으니까 택배 물건은 그쪽으로 갖다 놔시오 이렇게 되겠죠. 또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쇼핑도 많이 할 거고, 또 자동차 안에서 많은 어떤 구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자동차 회사가 제조업이었다면은 앞으로는 금융회사도 될 수도 있고 서비스업 회사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차가 알아서 나가가지고 물건 배달하는 뭐 유통에도 종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자동차가 무궁무진한 어떤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 통신사와 이 자동차 이 산업이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그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오늘 시장은 이 전기전자업종 쪽으로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디폴트 협상이 타결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그런데, 물론 완전히 끝날라 그러면은 진통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게 뭐 타결될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소식들이 우리 시장에 이렇게 전해진 거고, 만약에 그 과정이 좀 험난해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매수한 종목이 오늘은 14개 종목입니다. 있습니다. 몇 개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이 화신 좋습니다. 화신 그동안 괜찮았어요.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탑력 구간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탑력 구간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상승 구간에서 한 방에 쭉 끝나는 게 아니라 구간을 왔다 갔다 좀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접근할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력들이 오늘 매수를 했지만 지금은 접근할 때가 아닙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도 접근하기 괜찮습니다. 이때 매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때 회복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괜찮아요. 또 그리고 LG전자도 괜찮습니다. 탑력 구간에 접어들어서 지금은 들어가기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도 뭐 괜찮긴 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DN 오토모티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안 나간 게 현재 이겁니다. 다른 거는 다 많이 올랐어요. 가장 안 나간 게 이거예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현재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현재 괜찮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몇 종목 살펴봤는데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또 주의 말씀 드릴 만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바쁘셔가지고 못 보셨을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아주 뼈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때마침 이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한 말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늘 하는 거 그 말입니다. 이 나라 경제가 지금 잘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돈을 더 벌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국내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갖다 알리고 상품성을 높여서 우리 한국의 기업 뭐 기술 경쟁력을 가져서 이렇게 해외에서 돈을 벌어 올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 들어오면 국내에서는 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안 망하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망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인류애가 가득한 그런 분들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안 망하려고 그러면 이게 정답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온 신경이 저기에 쏠려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걸 갖다가 우리는 탄압이 안 돼요. 마치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당파 싸움이라고 들어보셨죠? 당파 싸움 해서 무엇이었던 그 동인, 서인, 뭐 남인, 북인 희한하게 뭐 이쪽 저쪽 나눠져 가지고 역사책에 보면 싸웠던 거 많이 듣습니다.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이 새끼들이. 그래서 임진왜란때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당해가지고 나라가 참 개판된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가 뭐에 똑같잖아요. 그냥 이 좌우 갈라져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수출 대외 여건이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갖다가 선동하는 새끼들도 있고 그걸 밥벌이하는 새끼들도 있고 또 구경하는 새끼들도 있어요. 저 부추기는 새끼들도 있고 저기 중국이나 북한 놈들 뭐 어떤 데 신문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뭐 한국에 뭐 선거 개입을 하는 이지랄병 하고 있다고. 아마 분명히 우리나라 댓글 부대 이런 단원 애들도 중국 놈 북한 놈 들어와 있을 거라니까.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지금 배가 나라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자꾸 해결이 안 되고 국가 경쟁력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무역자가 지금 몇 년이냐고 몇 개월째 지금 흘러가고 있냐고. 엄청나죠. 그런데 총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이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미루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디 가느냐. 뭐 니를 당하면 국가 보고 해내라 그래요. 사기당했는데 국가 네가 책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네가 대신 받으면 안 되겠나. 그게 정당하지 않겠나. 뭐 어려우면은 국가 네가 좀 해라. 뭐 하면 국가 네가 돈을 써야지. 자꾸 재정 정책에 기댄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어려우면 서민 대출을 좀 해줘야지. 대출을 만기 연장해야지. 대출이면 어떻게 해야지. 통화 정책에 기대고. 안 되면 이게 뭐야? 이게 재정에 돈 풀어라.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 돈을 풀어라. 이거는 산업 경쟁력을 갖다 높여서 외국에가 돈 벌어오는 거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돈을 우리가 잘 벌어서 국가에 돈이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빚내서 좀 해주라. 통화정책으로 빚내게 좀 더 해줘라. 이건 뭐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그냥 이게 숫자를 늘리는 거니까 숫자를 늘리는 거야. 돈이 쪼가리를 늘리는 거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나라가 망한 데가 베네수엘라, 남미 쪽에 있는 국가들, 얼마 전에 망했다 짐바브웨 이런 국가들이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 새끼들은 내가 볼 때는 중국 새끼들이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이 과연 진짜 그런 생각 가지고 있겠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 일이든 국가 보고 해내라고 그래. 국가 보고 해내라고. 그거는 진짜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거 보라고 이야기하느냐. 산적한 나라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디서 보느냐.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외국에서 돈을 벌지 잘 못한다. 그럼 무역 수지 잘 봐야 되겠죠. 또 우리 국가에서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있다고 당파싸움 하듯이. 근데 이 현상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자꾸 지켜보죠.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고 국가 보고 해내라고 하는 일이 많고 국가 네가 돈 찍어내서 빚내서 해라고 뭐 저런 일들이 많고 어떤 데는 대출 인정을 계속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발전과 관계없는 어떤 인쇄기로 찍어내는 그런 돈들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들께서 점점 목격하게 된다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나라 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영어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시켜야 되고 또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돈이 종이 쪼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베네수엘라 나라 망해가지고 700만 명 이상이 뭐 해외로 나가고 뭐 젊은 애들 매춘에만 나서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베네수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달러를 만지는 사람들이고, 물론 권력 가진 놈들도 있지만은 대비 잘해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젊은 애들은 나던 사람들이 어쨌든 대충 좀 작게 살다가 텃밭에서 상추 묻고 대충 살면 되지만은 젊은 애들은 그래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잘 보시고 앞으로 나라가, 우리가 그동안 가치 투자 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공부했죠? 근데 가면 안 되는 길로 자꾸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당파 싸움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놈들이 많이 있고, 물론 그 과정에 중국 놈들, 북한 놈들 부추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맨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 그런 짓을 하겠냐마는 어쨌든 간에 이제 나라가 개판이거든. 그러면은 분명히 나라는 망조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한때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저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미래를 위해서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갈 것인가 아르헨티나로 갈 것인가 그 생각했다고. 그 유럽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가정부로 취업해가 갔어요. 그게 엄마 찾아 산말리입니다. 엄마 찾아서 애가 엄마 찾아 갔다고. 그렇게 잘 살던 나라도 자원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도 망하려고 하면 그래 망해버립니다. 그게 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잘 현명하게 잘 극복해 가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당파 싸움 때문에 안 된다 봅니다. 자, 이건 잘 기억하고 계시고 준비를 미리미리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